자, 오늘 장은 약보합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상승세로 마감한 종목 중에 하나로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말을 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텍사스 오스틴 시내에 로보택시를 운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첫 운영은 약 10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면 수천 대 규모로 빠르게 확대될 계획이다. 그리고 오스틴 이후에는 LA와 샌프란으로 확대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5년 1분기, 올해 1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얘기가 나왔죠. 감이 아니고 감소네요. 사실상 이게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 납품 감소였는데요. 머스크는 모델 Y 생산 준비를 위한 공장 재정비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정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품 구매할 때 CEO의 정치적 견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반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 후원을 훨씬 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본인을 분리하려는 그런 기색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관련해서는 앞으로 최소 5년간 테슬라 CEO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본인이 테슬라 CEO 자리를 유지하는 게 테슬라에게 더 좋은 게 확실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꽤 올랐던 테슬라 주가 장 후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테슬라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 주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원을 갔죠. 이 메디케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있었습니다. F가 들어간 이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공화당 하원 의원한테 이 메디케이드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맥락이 이렇습니다. 2017년 감세 연장, 팁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장세 이런 거 면세, 그리고 메디케어 일부 개편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메디케이드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트럼프가 이거를 안 깎는다고 했어요. 근데 뭐 낭비나 사기, 악용, 그러니까 부정수급 같은 거겠죠. 이런 것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데, 실제로는 약간 혜택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년부터 뭐 근로요건 강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튼 공화당 내 재정 강경파가 이거 안 된다. 지금 무디스도 미국 재정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감세하다가 미국이 큰일 날 수 있는데 수급 자격도 더 강화하고 뭐 근로시간도 늘리고 이 받기 어렵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29년부터 근로요건을 강화하지 말고 당장 뭐 올해나 내년부터 해야 되고, 지출도 줄여야 되고, 메디케어도 구조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공화당에서도 약간 이 스윙 스테이트 이쪽에서 당선된 분들은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온 안조차 너무 좀 약간 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도 너무 세서 찬성을 하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튼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이 F로 들어가는 발언을 하면서 이거 그냥 건드리지 마라, 내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하원에서 220대 213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3명만 법안에 반대를 해도 이게 하원 통과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립감을 잡고 주로 반대는 재정 매파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원 의원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한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정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관건이 되는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창 올라갔다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베센트도 10년물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10년물이 중요하긴 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증시 밸류에이션을 줄이고 미국 재정을 더 파탄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무디스도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꼭 하나 알고 가셔야 할 점은,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간 미국 장기물 금리가 미국 혼자만 겪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거에 5년 차트 보시면은 2020년과 비교해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전부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팬데믹 이후에 구조적인 인플레를 겪으면서 물가 급등하고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여튼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 간 교류에 의한 세계화의 효율성을 낮추고 또 비용 구조를 올리고, 중앙은행도 고금리 장기화 신호를 보내고 시장이 여기에 적응해서 장기물 금리가 전 세계 공이 상방 고착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글로벌 금리 구조 자체가 상향 재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미국 장기물 금리만 크게 오르고 미국의 재정만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는 너무 튼튼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돈의 흐름의 일부는 적어도 국가 간 금리의 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기물 금리에는 이 인플레에 대한 예측과 재정에 대한 불안 물론 있지만 그 나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장기물 금리가 낮거든요. 근데 이 높은 금리만큼 미국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튼 미국 입장에서 여튼 장기물 금리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이자 비용이 너무 늘어 가지고 지금 메디케어랑 국방비를 이미 추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10년물 금리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튼 장기물 금리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만 높고 다른 나라는 굉장히 낮다. 이런 건 아니다. 혹시 이런 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 이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얼마 전 월마트 CEO가 가격 인상한다고 했다가 백악관에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홈디포, 생활용품 파는 그런 업체인데요. 관세 부담이 있지만 가격은 올리지 않겠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 이 소싱을 다변하면서 좀 우리가 막아보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환기의 가격 인상 부담은 우리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튼 장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하드 데이터는 잘 나오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고 그런데 관세, 감세, 여기에 무디스, 재정 건전성 이런까지 겹치니까 매크로 방향을 모르겠다 이런 어려움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오랜만에 GDP 나오 보시면은 2분기는 2.4%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돼서 사실 지금 침체 공포는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다. 월가에서도 침체 확률을 많이 낮춘 것처럼 침체에 대한 공포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무디스 이슈는 지금 여지는 있지만 여튼 피크는 넘어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 남은 게 소프트 데이터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미시간 기대 인플레 급등 이런 거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어디 중간쯤에 있는 이런 데이터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Buy Now Pay Later 후불 결제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난달에 이 대출 플랫폼 랜딩트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후불 결제 사용자 41%가 지난해 한 번 이상 상환을 연체했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그 전년 33% 대비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불 결제를 사용해 식료품 구매에 이걸 쓴 그런 비율이 작년 14%에서 25%까지 지금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가 100% 침체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사실 위험하지만 이렇게 일부 한계 가정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기색이 분명히 있다. 미국 경제 한 단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견이 잘 안 되는 건 사실 연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알베르토 무살렘이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체결한 90일간의 무역 휴전 이후에도 현 수준의 관세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관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용을 약화시키고 수입 물가에 일회성 충격을 줄 수 있고 현재 경제 정책 불확실성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런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시나리오 1번 일시적일 경우는 기업들이 재고를 이렇게 소진을 하면서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최소한으로 일회성으로 전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인플레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런 버즈에 의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용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야 되지만 시나리오 2번 인플레가 지속적일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플레 기대를 잡는 이 기대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로 보일 경우는 연준이 물가 안정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침체가 조금 약간 와서 고용이 깎여 나가더라도 물가부터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월가알부 텔레그램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월가알부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